정말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 효율이 가장 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중간 이상이 아니라 거의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을 선정했으면 이제 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잖아요. 네.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찰누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데 게임처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해서 주식도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임에서 보면 일단 수비수가 강해야 돼요. 수비가 되어야 결국 게임에서 이기거든요. 저는 수비수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놓고 그리고 뛰어난 공격수들 위주로 저는 포트폴리오도 추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지금 찰누님은 우리 미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네. 국장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과 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난 공격수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뛰어난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수비가 한 8, 공격이 2. 철벽 수비네요. 거의 절벽수. 국장은 수비가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게 네, 중요하다는 잃지 않는 게 말씀이신 중요해요. 거죠. 미장은 수비가 6, 공격이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너무 뛰어나요,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는 게 최선의 수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미국 주식에는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6대 4 정도 가져가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이랑 수비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수비수들은 이제 잃지 않는 좀 꾸준한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 위주의 주식들이고요. 공격수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당이라는 지표를 주식 종목 선정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인터뷰 영상 제가 여기에다가 카드로 붙여놓을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전체적인 비율로 치면 국내 주식은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하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 국내 주식은 잘 보이진 않아요. 추가 매수할 정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지금부터라도 저는 미국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26년 되면은 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차은우님이 종목 선정하는 팁도 알려주셨고 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차은우님만의 생각도 들려주셨는데 혹시 차은우님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까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나 저의 글들을 좀 보면 좀 이런 결론을 내실 수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결론을 내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고요. 혼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을 보거나 카페 글을 보시거나 심지어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만 적용을 시켜도 진짜 중간 이상 정도 가시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방법이 좀 잘못됐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혹은 카페 글이나 책이나 언제 다 읽고 있겠어. 정보들을 거르는데도 또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러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저는 이런 강의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은우님 강의 들으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법을 잘 알려주신다는 평가를 해주신 소감 후기를 들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지난번 인터뷰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까지 이어서 사실 이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차은우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스스로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왜 나는 잘 안 되지? 라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 이거 혼자 연습할 시간이 없어. 조금 빨리 이 노하우를 바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차은우님 강의가 다음에 열리게 되면 그때 좀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 다 알겠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확신이 안 서서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꿀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본인의 생각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차은우님도 처음부터 투자를 완벽하게 잘하셨던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차은우와 지금의 차은우 스플릿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세븐 스플릿의 전략을 알기 전에는 진짜 바보 그 자체였어요. 가장을 좀 보태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투철하게 못했고 뭐 집에 당연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다 절박한 마음에 제가 서점을 가게 되고 매대에서 발견했던 책이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이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알고 나서 세븐 스플릿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주변 다 잃고 있으니까 저는 잃지 않으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잘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의 스스로의 컨텐츠가 있는 거죠. 컨텐츠가 생기다 보니까 저에 대한 매력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나이 드신 분들과 굉장히 융합하기 좋거든요. 제가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자신감이 차게 되는 첫 번째 성공 경험이어서 사실 투자해서 돈을 잘 벌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올바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투자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와 또 직장 생활에서부터도 에어백을 장착하고 계신 상태. 저는 늘 차영님 뭐 이야기하시는 거 강의하시는 거 옆에서 많이 들었지만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데도 참 이렇게 꾸준하게 시장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또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늘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들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한번 적용을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잃고 있어도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 나는 잃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는 우리 제스켓 채널 구독자님 그리고 차영훈 스플릿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님들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트코인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 주식으로 망하는 과정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왜냐면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카페에다가 비트코인 관련된 글을 야심차게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락이 됐을 때도 제 나름대로 저도 차트 공부를 했어요. 예측을 하고 해봤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좀 짜증도 났던 게 말이 계속 바뀌니까 차트를 손을 부어놓고 이제 또 거의 차트를 이제 깨잖아요 밑으로 다시 그걸 해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현타도도 오면서 어떤 거 같으세요? 비트코인 투자를 할만하다 아니면 망의 지름길이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그 극심한 하락을 이번에 처음 겪어봤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총 세계 거의 7위?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잠적을 겪어봤지만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고. 근데 저도 이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어쨌든 코인 시장에 어쨌든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일 늘 있어 왔어. 맞아요.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특히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자산을 지켜보신 분들은 뭐 1억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마이너스 80%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주식으로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돈 레버리지 막 넣으셨어요? 레버리지 넣으려 했어요. 이거 계속 오른다. 복잡하더라고요. 계좌를 만드는 게. 그래서 안 했어요. 저도. 그러면 차은우님은 지금 비트코인에는 자산의 몇 % 정도로 배분하세요? 1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랑 테더만 비트코인은 물린 거죠. 여기에서 아직 비트 스플릿이 돌리고 있는데 비트 스플릿이 돌아가고 있다면 완전 물린 건 아니잖아요.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한 1%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양전을 시킨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상위 몇 %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계속 오를 때는
비트스플릿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확실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참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비트스프레드 진짜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손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 비트스플릿 이용 안 했으면. 그래도 전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정을 해놓으셨나 보네요. 주식처럼 해놓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좀 더 타이트하게 대부분 가시잖아요. 뭐 하나 1%? 그 정도 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처럼 3%. 아, 간격을 띄었고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접근을 하셨으니까 이 와중에도 평가 손실 마이너스 1% 수준의 그 정도 유지하고 계시네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래도 요즘엔 잘 너무나- 보진 않아요. 너무나 훌륭한 성적인데. 제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한 번 이제 엄청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급상승했었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매수는 다 걸어놓되 매도는 기 모아서 팔자. 그래서 아. 매도는 꺼두고 한꺼번에 팔자. 한꺼번에 팔아버리자 했는데 이건 마음 먹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져서 진짜. 또 그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음. 매도는 또 못하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 켜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모아서 팔자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이자 네. 예측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먹히기가 쉽지가 않지. 맞아요. 중간에 행보할 때 음, 어차피 비트스프릿은 거기서 기회를 만드는데 음, 그 기회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아 역시 안전한 게 최고다. 진짜 너무나 공감되는 네. 경험다, 진짜. 네. 이거 영상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